패널 네 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에 OX 팻말 보이시죠? 지금 영상에서 확인해봤죠. 위철한 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이재명 대표와는 깊은 인연이 있다고 그래요. 사법연수원 동기. 그리고 뭐 오랫동안 알던 사이고요. 같은 법조인으로. 그리고요. 이 윤리심판원에 임명을 한 게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 원장께서 김남국 의원의 의원 자격에 문제가 많다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거든요. 자, 이쯤 되면 질문 나갑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손절을 하는 시그널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O, 이건 그렇게까지 볼 거 아니다 하시면 X를 앞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홍석준 의원님, 정미경 전 최고위원, 그다음에 박원석 전 의원님은 O, 이건 시그널로 봐야 된다. 손절 시그널이다. 이번에는 홍석준 의원님도 역시 뭐 O인데 아마 이제 비슷한 의견이실 것 같은데 뭐 그 O에 대한 이유보다도 이제 국회 차원의 윤리특위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됐잖아요. 네. 오늘요. 그렇다면 홍석준 의원님이 판단하시기에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징계가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징계 조치는 다양하게 있는데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가 나와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이 문제가 터지고 며칠 동안 계속해서 김남국 의원이 이제 거짓말로 이제 해명을 하면서 국민들의 많은 분노를 사게 되고 또 이제 민주당을 탈당하는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또 그것도 뭐 본인 혼자 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지도부하고 이제 교감해서 탈당을 했을 텐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사안은 그냥 넘어가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징계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저는 제명을 해야 된다고 좀 의원직 박탈.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지금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지금 물론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상당 부분은 예를 들면 뭐 마블렉스라든지 이런 것은 내부 어떤 정보를 통해서 취득했다는 그런 상당한 어떤 추론이 가능한 거라든지 특히 또 이런 어떤 많은 돈을 이런 작코인에 투자를 하면서도 그런 어떤 투자 방식도 보면 일반 어떤 거래 방식이 아닌 LP 방식이라든지 이런 어떤 방식에 의해서는 도저히 국회의원으로서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직무도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어떤 윤리적인 어떤 흠결이기 때문에 저는 강하게 징계를 받아야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그동안 어떤 비명계는 물론이고 친명계에서도 결국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장도 그런 어떤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홍석준 의원님, 이러다가 두 분 내년 총선에서 목포에서 어떤 식으로든 격돌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목포에서 격돌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정치에서 보니까 저렇게 티격태격하는 게 반드시 또 나쁜 것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또 언론에서 이렇게 또 조명을 또 해주시니까. 그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입니까?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또 이렇게 관심을 어떻게 보면 야기를 시켜주니까 반드시 이제 나쁜 것만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국민들로 봐서는 사실은 좀 짜증나죠. 박지원 전 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압수수색이 나를 이제 뭐 국회의원 선거로 못한다 하는데 자격 없는 사람을 국정원장 재임 시절에 이제 임명했기 때문에 지금 압수수색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지원 원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비서실장에 국회의원 4선에 또 장관, 국정원장까지 하신 분이 뭐 압수수색 때문에 뭐 국회의원 선거에 다시 나간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뭐 앞뒤 말이 맞지 않은 것이고. 그런데 박지원 전 원장은 최근에 재판도 있고 수사 대상이도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현재 사업적인 관계도 너무너무 지금 이제 복잡하게한데 그렇게 나간다고 하는 것도 사실 참 우스운 것이고 또 손혜원 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투기했던 문제도 있고 또 최근엔 또 김남국 의원이 어떻게 보면 좀 어떤 그 보호자 어떤 역할 자체 안 했습니까? 뭐 내가 당을 만들겠다. 뭐 그러면서 뭐 비례를 주는 것처럼 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분 다 국민적 시각에 봐서는 좀 짜증나는 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서로 어떤 뭐 노이즈 마케팅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조 전 장관의 출마 자체가 민주당의 독이라는 걸로 들리네요, 지금요.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조기숙 교수님 말한 게 상당히 일리 있고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울대 교수실에는 정말 그 SNS로 많은 진보 측, 일본 또 중도 측에
인기와 각광을 받았지 않습니까? 한때 과거에는 굉장히 주목받고 영향력도 있었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미래 대통령감이다 진보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이야기됐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본인한테 결국은 돌아와서 이제 결국 이제 내로남불의 대표 어떤 대명사가 됐는데 예. 조민 딸하고 지금 현재 북 콘서트를 하면서 지금 하는 그 태도를 보면 저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라면은 예. 지금 아내가 정경심 교수가 지금 징역 4년형을 확정받고 지금 현재 수감 중이잖아요. 수감 중인데 과연 저렇게 부녀가 저렇게 하는 행동이 어떻게 저렇게 가능할까? 일단은 진짜 의문스럽습니다. 홍석준 의원님은 그러면은 조국 전 장관을 정말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셔서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정치적으로 뭐 본인의 과거에 했던 행동이나 이런 걸 합리화하고 예. 또 뭐 총선이 됐던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떻게 재기의 어떻게 보면 발판을 마련하려고 하는 어떤 행동이라 보입니다. 재기의 발판을 마련.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기숙 교수도 말씀했지만 지금 현재 조국 그 전 장관도 지금 1심에서 일단 유죄를 확정받아서 지금 계속 재판 중인데 예. 사실은 그런 데 대해서 좀 자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특히 또 최근에는 자기 딸 조민을 봐서 조민이 이제 그 의전원에 입학한 것 때문에 피해를 본 학생은 없다. 뭐 자기 딸 때문에 떨어진 학생 없다 이런 그런 식으로 취지의 얘기를 했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도저히 그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의 어떤 공분을 지금 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공천을 받게 된다면 지금 뭐 벌써부터 뭐 서울 뭐 관악구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도 있지만 예. 과연 됐을 때 혹시 본인은 많은 어떤 지지 그룹이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당선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민주당은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조국의 어떤 늪에 예. 계속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민주당의 정치적 지형이 될 것 같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책이 이렇게 여기서 많이 팔린다. 혹시 이재명 대표가 좀 불편할까요? 당연히 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본인보다 언론의 관심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있는 거 최근에 아니겠습니까? 검색량이 이재명 대표보다 문재인 전 대통령 검색량이 더 많다 막 이런 보도도 있어요. 예, 굉장히 이제 현 대표로 봐서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지금은 또 친명 비명 간에 또 갈수록 좀 첨예한 이런 어떤 갈등이 있는 예.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런 어떤 행보가 결국은 친명 세력이 어떻게 보면 어떤 구심점, 예. 결집의 어떻게 보면 어떤 구심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말 전직 대통령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좀 큰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행보를 보면은 자꾸 좀 이상한 게 본인이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끊임없이 퇴임하고 난 다음에도 SNS라든지 하다가 지금 급기야 지금 책방을 열었습니다. 저 책방도 그 자원봉사를 하지만 결국 이제 열정페이 때문에 많은 또 논란이 좀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거기다가 또 저 책방의 판매 1위가 압도적인 1위가 본인이 쓴 노트다. 그럼 본인이 책을 어떻게 보면 좀 강매하기 위해서 책방을 열었나 이런 좀 오해도 그리고 받기 이 쉽고. 질만이 발렸던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책. 근데 이 책은요, 이 책방에서만 판답니다. 이 책은 지금. 그러니까 보통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보통 책방에는 세워져 있는 것보다는 눕혀져 있는 게 더 가치가 있습니다. 아, 제목이 잘 보이니까. 예, 제목이 잘 보이니까 보통 이제 그 저자의 네임밸류가 있으면은 꼽아 놓는 세워진 게 아니라 눕혀 놓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에다 놓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세운 것보다 눕힌 게 더 가치가 있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서점의 책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저기는 제가 볼 때는 다른 책은 액세서리고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의 책을 판매하기 위한 책방이 아닌가 그런 저는 충분히 좀 생각이 좀 들면서 제가 듣기로는 또 민주당의 많은 당협에서 이 책방에 가자고 뭐 반강제적으로 뭐 사람을 동원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어쨌든 저런 어떤 모습이 전직 대통령의 바람직한 모습인가 이런 좀 의문은 듭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그러니까 지금 박원석 전 의원님은 한동훈 장관 좀 자제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원순 의원 말씀이 사실은 상당히 또 합리적이시죠. 그런데 또 보면 지금 민주당이나 일부 좌파에서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혹은 또 김건희 여사, 특히 또 한동훈 장관을 둘러싼 이런 각종 어떤 공격이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은 공격들이 사실 너무 많죠. 사실은 한동훈 장관만으로 정당원 빠라든지 또 자택에서 그 언론이 와서 강제적으로 취재를 한다든지 예, 이런 것들이 옛날 같으면 감히 상상할 수도 있었겠습니까? 이런 어떤 공격을 많이 받는 입장에서는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장관을 떠나서 어떤 일반 어떤 개인의 좀 방어권 차원에서도 어쩔 수 없는 면이 저는 많다고 좀 생각합니다. 홍석준 의원님은 네. 지금 이 사태 이거 어떻게 최종 매듭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 중앙선관위 문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중대한 도전이고 위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선관위는 헌법에서 정한 5대 헌법기관입니다. 예. 입법, 사법, 행정과 더불어서 헌법재판소 그리고 선관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선관위 격이 높은 것은 1963년 헌법 제정 이래로 이제 헌법기관으로 됐는데 그만큼 선거 관리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잘하라는 그런 누구의 의미죠. 간섭도 받지 말고 공정하고 엄격하게 하라는 취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새부터인가 보면은 선관위가 이상하게 행동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보면은 소쿠리 선거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게 예를 들면 이제 현수막 달 때도 사실은 일일이 이제 선관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예. 지난번 때는 내로남불이라는 어떤 현수막을 달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불법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좀 안 된다. 예, 사실 내로남불은 사실 거의 보통 명사인데 그것이 이제 곧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국정원에서도 했다시피 북한에서 계속 해킹을 하겠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조사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못 하겠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느냐? 예. 결국은 이런 채용했던 비리, 인적 관리 비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동안 국정 그 감사에서 계속 저희 당 의원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들은 같은 경력직을 뭐 같은 급수로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방 이번에 문제가 된 사람들 보면 지방직 예를 들면 8급에서 예. 선관위 8급으로 왔는데 그런데 선관위로 오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감사도 안 받죠. 일도 많이 없죠. 성진도 빠르죠. 그러니까 지방 공무원이라든지 다른 부처 공무원들이 선관위로 굉장히 오고 싶어합니다. 선호하는 곳이다. 굉장히 그렇습니다. 선호하는 곳이다. 그런 어떤 선망의 어떤 헌법 기관의 채용에 있어서 저런 식으로 굉장히 문제가 부정부패가 많았던 그런 인사관리 시스템이 예. 결국은 이런 선관위 많은 문제점을 이렇게 만들어냈다. 그리고 지금 선관위에서 지금 선관위원장이 그 산 건 아니다 하지만 결국은 최종적인 책임자로 예. 중요한 결정을 다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노태학 지금 지금 현재 위원장이 책임을 면할 수는 없고 이 차제에 어떻게 선관위를 좀 제대로 조직을 할 것인가는 여야가 같이 예. 고민해봐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홍석준 네. 의원님. 지금 보면은 서방 국가에서는 굉장히 막 고민하는 것 같고요. 러시아는 또 좋아한다 그래요. 지금 이 당선을 놓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거는? 지금 서방의 이제 서구의 일반 어떤 민주주의 입장에 봐서는 상당히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슬람 국가 중에 지금 서구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투르키예는 오스만 제국이 이제 무너지면서 국부였던 아타투르크 케말 파샤에서 이제 터키 민주주의를 예, 이제 예.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서방 민주주의를 이제 채택하게 됐는데 사실 에르도안 이제 지금 이제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이슬람주의 그리고 신 오스만 제국주의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러니까 술탄이라는 표현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어떤 장기 집권 내지는 또 예. 팽창적인 어떤 정책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관계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그 가지엔테프 이제 그 대지진할 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구조단도 파견했지 않습니까? 뭐 등등등의 어떤 그런 우리나라의 관계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에르도안이 장기 집권해서 그렇게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보다는
오스만 어떤 주의, 신오스만주의 이슬람이 강화된다면 조금은 우리나라의 관계도 조금 뭐 서먹해질 가능성도 일부 좀 있을 것 같습니다.